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거시경제 쪽으로 한번 다뤄보라고 하는 부탁을 받아서 잠깐 제가 전문적인 것들은 자세하게 설명은 못하고요. 잠깐 제가 그동안 봐왔고 어떤 지표들을 통해서 느낀 것들 그리고 한번 서로 간의 생각을 공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금 오늘 시간에 대해서는 금리 쪽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그 전에 이런 투자 판단에 있어서 어떤 개별 종목이 있는데 내가 어떤 살 개별 종목이 있는데 그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정말 괜찮은 기업 같고 싸다고 생각하면 사는 게 맞겠죠. 매크로보단 그게 더 맞다고 봅니다. 매크로 경제를 분석하는 것보다는 자기 판단을 믿고 그냥 그렇게 들어가는 게 더 좋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금리란 무엇인가? 이게 네이버 백과사전 내용을 제가 읽는 거예요. 그냥 금리란 원금에 지급되는 기간당 이자를 비율로 표시한 것으로 같은 의미로 이자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금리는 우리 생활에 다양한 영향을 준다.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 소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려워진다. 그러나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금 조달 비용이 내려가기 때문에 환영을 받는다. 금리는 주식 가격이나 주택 가격에도 영향을 준다. 금리가 내려가면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식이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 이와 같은 금리는 경제활동과 물가에 영향을 주고 외국과의 금리 차이가 국가 간 자본 이동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환율에도 영향을 준다. 요새 많이죠. 난리죠. 이게 지금 뉴스에도 매스컴에도 환율 1,400원 잠깐 돌파했어요. 얼마 전에. 이게 좀 심상치 않은 상황이 오고 있는 것 같죠. 보시면 여기 이게 소비자 대출 연체율인데요. 금리가 여기 표시는 안 돼 있어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연체율, 그러니까 돈을 못 갚는 거죠, 사람들이.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는 소비자의 대출 연체율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죠. 금리가 올라갈 때는. 이 금리가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여기는. 금리가 올라갈 때는 항상 소비자 대출 연체율이 올라간다. 왜냐하면 못 갚는 거죠. 이자율이 너무 비싸니까. 보면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금리가 올라가고 나서 연체율이 올라가게 되면 또는 연체율이 최고점에 이제 찍히게 되면 되게 뭔가 트리거가 돼서 경기 침체가 오는 경우가 있죠. 많죠. 대부분이 그렇죠. 지금 단계는 사실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연체율이 더 올라갈지 아니면은 여기서 찍고 내려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미국 기준으로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기준금리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 S&P 500이죠. 이렇게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초록색 선이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 초록색 선이 기준금리고 요 보라색 선이 미국 시장이에요. 지수. 보시면은 기준금리가 과거에 이렇게 10%도 넘어간 적도 있죠. 이게 폴 벌커 시즌인 것 같은데 굉장히 높죠. 거의 20%가 조금 안 되는 거기까지 올렸으니까 기준금리를. 경기 침체 이제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금리 인상 1차 침체, 2차 침체 뭐 이런 게 있고, 이 1987년 이거는 블랙 먼데이라고 하는 사건인데 이때 보시면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 기준금리가 6%대 뭐 넘는데 높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아니 이렇게 높았는데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동안 기준금리가. 그러니까 여기 당시 살았던 사람들은 이 정도면 기준금리 굉장히 낮다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기준금리가 낮은데 블랙 먼데이라는 사건이 터졌죠. 그러니까 뭐 특별한 사건이 아니고 사람들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막 겁먹고 팔았던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특별한 뭐 트리거가 되어 있진 않았어요. 사람들의 그냥 심리적으로 일어난 그 폭락 사태
폭락 사태였다고 하더라고요. 블랙먼데이라는 사건이. 그 후로 이제 뭐 이런 저축 대부조합 파산 사태도 나오고, 신흥국,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게 IMF죠. IT 버블 2001년에 9.11 테러도 터졌고, 동시에 IT 버블 붕괴와 동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08년 2007년에 터져서 2008년까지 연장되었던 그 미국 리먼 브라더스 사태까지, 이게 2011년 유럽발 재정 위기, 이때 좀 큰 충격이었던 게 미국 신용 등급을 강등했죠. 부채 한도 협상에 실패하면서. 그리고 최근에 겪었던 코로나, 2020년 3월 코로나 시절, 그리고 최근에 이게 금리 발작으로 2020년 이게 SVB 그 파산 사태도 있었고요. 하여튼 그런데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아까 말했던 이 빨간색 지점인데요. 기준금리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비교적 낮은데도 불구하고 터졌던 그런 시점인데, 이 두 시점을 제외하고서는 다 경기 침체가 이렇게 터졌을 때는 회색 부분, 이 경기 침체가 터졌던 지점이거든요. 이 지점이 다 기준금리가 되게 높았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서, 이 시점에는 기준금리가 굉장히 높았지만 바로 내려왔어요. 이렇게 뾰족하게 내려오죠. 바로 급격하게 내려오는데, 요 부분 좀 90년대, 2000년대에 와서는 기준금리가 올렸다가 살짝 멈춰요. 동결하죠.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한동안 동결하다가 내리기 시작한 시점에 경기 침체가 터졌어요. 코로나 때도 그렇고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기준금리가 이게 제 예상과는 반대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올라가면 더 심각한 사건이 터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 상황이. 오히려 내려가면서 뭐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은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습니다.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잠깐 멈추면 뭐가 왔다, 그동안. 좀 전에 봤던 그 차트를 조금 더 크게 가져온 거예요. 90년부터 이제 최근까지 기준금리가 오르다 멈추고 내릴 때, 여기가 저축 대부조합 파산 사태인데요. 뭐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잘 나와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사실은 먼저 이거 먼저 IT 버블 붕괴, 2000년 IT 버블 붕괴, 9.11까지 터졌죠. 그 당시에 2001년 9.11 금융위기 침체, 여기 리먼 브라더스 사태, 서브프라임, 코로나 침체 2020년, 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다 멈추고 나서 터졌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근데 최근이 아니고 여기 시절에 보면은 유일하게 미국은 안 터졌어요. 뭐가 주식시장이 반등 올랐죠, 많이.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건 미국이고 아시아는 왔습니다. IMF가 크게 왔죠. 큰 경제 위기가 온 거죠. 최근 지금 보면은 이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이렇게 지금 우리가 현재 시점이 고점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죠. 기준금리가. 그러면 주식시장은 아마 더 오를 수도 있겠죠. 과거에 봤을 때. 반대로 만약에 내려온다면, 동결되거나 계속 동결되다가 멈추고 내려오면 뭔가 과거와 비슷하게, 과거 애들 그랬듯이 뭐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네, 다음 그림은 이게 달걀 모형 이론인데요. 20세기에 이제 활동하던 유럽의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자기가 수년간, 그러니까 거의 근 100년인데 그 침체가 여러 번 왔을 거예요. 그 100년 동안. 그거를 분석을 해본 결과, 도대체 어떤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인가, 그 경기 침체가 왜 오는 것인가, 그 분석을 해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금리가 그 중심에 있다. 그렇게 형성한 이론이에요. 금리가 중심에 있다. 보통 보면은 금리의 정점에 있을 때는 금리 정점에서 금리 저점으로 갈 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 예금 인출, 뭐 채권 투자, 부동산 투자, 채권 매도,
금리 저점에서 금리 정점으로 갈 때는 뭐 이렇게 나온다. 먼저 다음은 앙드레 코스톨라니 모형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입니다. 이게 국면마다 6국면이죠. A, B, C, D, E, F. A 국면은 이제 금리가 정점을 최대로 찍는 시기. 대부분 자본이 은행 예금으로 향해 시중에는 유동성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금리 최정점의 시기니까요. 이에 따라 통화 당국은 금리 인하를 고려하기 시작하고 금리 인하를 고려하기 시작하는 지점이죠. A 지점은. 결국 자본이 은행을 빠져나와 새로운 투자처를 찾기 시작한다. 비국면. 다음으로 비국면입니다. 비국면은 금리가 서서히 하락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금리가 서서히 하락하기 시작하는 단계로 그동안 보장받았던 안전수익, 이자죠. 예금이자가 작아지기 시작하는 단계. 그래서 사람들은 채권에 투자하게 됩니다. 채권에. 비교적 안전하고 금리 인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채권에 투자하게 됩니다. C국면은 금리 하락이 가속화되고 금리가 바닥에 가까워질수록 문제가 시작된다. 이 자본의 이제 보통 사람들의 자본의 선택은 부동산이죠. 이때는. 근데 이거에 대한 설명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이해가 좀 안 가긴 하는데 부동산에서 시세 차익을 보려는 것이 아니더라도 부동산 임대 수익률이 적어도 이자율보다는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간다는 것인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D국면. 근데 아무튼 이 시기가 아마 20세기라서 뭐 다 맞진 않을지도 몰라요. D국면은 금리가 바닥을 찍는 순간, 금리 최저점이죠. 대출금리로 인해 대출이 빠르게 증가한다.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시점. 금리가 낮으니까 시중에는 막대한 유동성이 풀리게 된다. 이 국면은 부동산을 매도하고 시세 차익을 거두기 시작한다. 자산 가격이 많이 상승한 거죠, 그동안. 그래서 부동산을 매각하고 시세 차익을 거두기 시작하는 거죠. 부동산 시장에서 빠져나온 자본은 주식 시장으로 이동하기 시작한다. 부동산 시장에서 빠져나온 자본은 주식시장으로 이동한 거죠. 이때는. 이 국면은. 이때부터 시장의 실질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한다. F국면은 경기가 과율형 형상을 띠는 거예요. 각종 경제지표 역시 긍정적으로 발표된다. 인플레이션 해결을 위해 금리 인상을 실행하기 시작한다. 정부는. 그래서 사람들은 안전한 예금으로 갈아타기 시작하는 거죠. 예금이자가 높으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간단한 설명이고요. 지금 현재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지 각자 생각이 다 좀 있을 거예요. 네, 그거 한번 서로 생각을 공유하면 재밌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점은 사실 그것도 좀 웃기죠. 금리를 예측한다는 건 좀 누군가 뭐 말에 의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뭐라고 하는데 한 A 지점에 있지 않나. A나 B 지점 이 사이 어딘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저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예. 네, 이 그래프는 제가 영상이 길어지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잠깐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미국 실업률 지표예요. 미국 실업률. 이게 지금 4% 미만인 지점이 거의 바닥이고 2%는 아예 없죠. 그러니까 2%면 거의 완전 고용 상태라고 하는 건데 뭐 어쨌든 지금 실업률이에요. 실업률이 보면은 실업률이 급등할 때 경기 쇼크가 같이 터지는 거죠. 경기 침체가. 당연한 거지 뭐. 경기 침체가 터지면은 실업률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겠죠. 기업은 고용을 더 안 할 테니까. 여기 보면은 지금 현재 4% 미만에서 놀고 있는데 뉴스 보면은 보이잖아요. 미국은 지금 고용이 잘 되고 경제도 탄탄하다 이러는데 모르는 거죠. 앞으로는. 과거에 보면은 늘 4% 미만에서 뭔가 왔죠. 오게 되면. 혹시나 지금은 다를까요? 이게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실업률이. 그러면 정말 완전 고용적으로 가는 건데 그럴 확률은 높진 않아 보이죠. 지금 여기 한번 있죠. 이런 계단식으로 한번 내려온 지점은 있는데 실업률이 더. 근데 이때는 실업률 그래도 좀 높았고 지금은 4% 미만인데 여기서 더 내려간다는 거는
제가 볼 땐 조금 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미국 기준으로만 말해서 한국 코스피 코스닥 시장을 조금 더 설명을 해보려고 했는데 영상이 너무 재미도 없을 것 같고 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